12월 1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어제 지수가 추가 급락했을 때 저는 주식장인 그리고 똑딱이 멤버십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관악폭 영역에서의 개인 투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추가로 빠진다면 관악폭에다가 이격과다가 겹치면서 추격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추가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시작부터 반등해서 그대로 오늘 반등의 국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제 코스피 PBR이 0.83배까지 떨어졌고요. 또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로 개인 투매가 연이어서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빠졌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오늘의 급반등의 기반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반등. 자, 혼동스럽죠. 이거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변동성인데, 자, 오늘의 반등이 낙폭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반전의 시작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일단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반전의 의미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 간다 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강한 저항선 또는 어떤 수급의 어떤 매물대나 어떤 저항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돌파, 그리고 돌파 안착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이러한 저항과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만 이거는 시장이 뭔가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의 반등은 아직 5일 이평선 아래에서의 반등입니다. 아직은 가장 기본적인 5일 이평선에 대한 돌파 안착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특히 단순 반등을 넘어서 의미를 갖게 되려면은 요 우하향하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직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이 어떤 의미 있는 반전 시그널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프로그램물의 동향을 보시면 코스닥은 시작부터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요건 좋아요. 근데 코스피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둘 다 강하게 매수로 들어갔어야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놓고 볼 때 아직은 이 두 가지로 해서 볼 때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의미 있는 상황으로 한국 증시가 접근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자, 첫 번째는 제가 일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적 위기가 증시의 저점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거 미국 증시도 서프라임, 그리고 유럽 증시도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증시의 바닥을 만들었었죠. 자, 그동안은 한국 증시가 어떤 업황의 문제, 그죠? 또 어떤 환율의 문제, 트럼프 리스크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종을 받았는데, 갑자기 국가적 위기로 인한 조종을 만드는 상황이 전개가 됐죠.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증시의 저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의 조기 교체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교체하는가의 수순만 남아있는 거죠. 최소한 현재 대통령은 이제 재기불능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후속 대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정세적 불안정은 머지않아 진정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증시가 이제 선반영에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투매가 나타났잖아요. 개인의 투매는 저점권에 대한 강한 수급적인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투매가 나타났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증시가 거의 모든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거친 가운데
관악폭 및 거래대금 바닥까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바닥권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 바닥과 관악폭도 계속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 증시가 지금 악재 선반영하면서 경험을 했다는 거죠. 호재가 없어도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면 증시는 저점권을 형성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볼 때 아직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라고 또 말하기는 조금 미확인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놓고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만 그러면 좀 더 이런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의미 있는 흐름의 시작이나 이런 걸로 보고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가인데, 첫 번째는 눈이 말씀드려왔던 상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인은 지수가 오르든 빠지든 오늘까지도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관악폭, 그죠? 뭐 이런 부분에 따른 또 개인 투매,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반등도 있지만 오늘같이 반등도 있지만, 한국 증시가 진짜로 돌아서려면은 어떤 경기에 대한 개선, 업황에 대한 개선, 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임하겠죠. 이런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또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점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일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스닥의 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이평선이었죠. 653포인트인데 이게 어제 하향했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하면 지지된 것으로 의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네, 바로 이 20년 이평선에 653포인트를 코스닥이 지지 유지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쌍바닥이 필요합니다. 쌍바닥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코스닥만 갖고 놓고 볼 때는, 코스피만 갖고 놓고 볼 때는 원바닥, 쌍바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 되려면 코스피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원바닥에서 올라갔던 고점이 있죠. 바로 여기 얼마예요? 지수상으로 2542포인트.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야 돼요. 고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쌍바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울러서 그러면서 21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죠. 이 고점을 여기를 뚫고 높이고 21 이평선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나야만 이게 쌍바닥으로서의 의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후속 흐름에 따라서. 근데 코스닥을 보면은 외바닥이에요. 코스닥은 아직 외바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종목으로 놓고 볼 때 삼성전기, 이거는 제가 이미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이게 외바닥이었잖아요. 이게 반등이 나가도 외바닥에서 나가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건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왔죠.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자,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보다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니까 오늘 보세요. 강하게 올라가 버리죠. 그죠?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지금 아직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이 필요하다. 근데 쌍바닥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자 내려왔던 흐름이 외바닥, 쌍바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쌍바닥도 와서 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짝꿍댕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이것도 쌍바닥이죠. 그죠? 이것도 쌍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쌍바닥이 필요하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높여서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냥은 못 가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갔다가 또 이 매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그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코스닥의 653포인트 20년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 다음에 코스닥의 쌍바닥 형성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장이 비로소 의미 있는 흐름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 관악폭 구간에서의 개인 투매로 빠질 때는 추격 매도를 자제한다. 그죠? 두 번째, 관악폭 영역인데 이격 과다까지 나타난다. 뭐 5일 이평선이든 20일 이평선하고 뭐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그 하락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오히려 추격 매도가 아니라 저가 분할 매수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코스피 지수를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준점으로 2492포인트를 말씀드렸었죠. 바로 여기죠. 이 9월 저점. 자,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여기를 넘겨서 지지로 완전히 전환시키지 않는 한은 자, 올라갔을 때 일부 물량, 자, 전량이 아닙니다. 일부 물량, 그러니까 보유 물량의 10%든 20%든 30%든 요 정도 선에서 올라갔을 때 좀 줄였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이러한 매매를 병행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0이든 80%의 물량은 지금 관악폭 영역에서는 다수의 물량을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관악폭 영역일 때는 다수의 물량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10%든 20%든 30%든 이 비중을 갖고 좀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이런 매매를 좀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이 반전의 시그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매매 전략을 좀 염두해서 후속 시장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반등, 자, 오늘의 이 반등이 한국 증시의 빠른 안정을 찾는 시작점이 좀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